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SF 영화, 이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하고 또 빛의 속도로 지구를 돌기도 하고 길이 막히면 하늘에서 날아가기도 하는 장면들 많이 등장하죠. 딱 이맘때 오늘 같은 날 실제 있었으면 싶은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 오후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마음은 벌써 고향집을 향해 달려가면서 어떤 길로 가야 좀 덜 막힐까? 이 영화처럼 정말 눈 깜짝하면 고향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비록 고향 가는 길이 좀 막히고 밀리고 고생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고생 끝에 추석이라는 커다란 쉼표가 두둥 기다리고 있다는 거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자, 이미 이 고향으로 출발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 눈치 작전 펴면서 출발 시간을 가늠 중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문자는 고향 가는 길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지요? 언제 출발하실 계획이신지요? 또 고향이 어디고 어떤 길로 갈 예정인지 서로 정보를 한번 공유해 보시면 어떨까요? 고향 가는 길. 그 밖에도 이 추석을 맞는 심정이랄까? 그리고 올 추석 때는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선물을 드리고 싶다. 추석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두루두루 문자를 좀 받아보겠어요. 포괄적으로 주제는 고향 가는 길 이렇게 정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추석 연휴 앞두고 오늘부터 이 고속도로 이용해서 이제 고향 가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네. 자, 이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몇 시쯤 가장 밀리게 될까? 그래서 그 길을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사정부터 좀 알려드리면요. 오후 3시에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6시간 20분 정도 대략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광주까지 5시간 40분, 그리고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2시간 50분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문제는 내일입니다. 예. 내일 역시 가장 붐빌 텐데 내일 오전 9시 정도부터 교통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은 오전 11시가 될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나마 교통체증을 조금 좀 피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일 오전 11시 이후 가능하면 한 오후 4시 정도 이후면 더 좀 덜 막힐 것이다. 이런 관측입니다. 네. 그리고 이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네. 사실 이틀 동안은 거의 좀 교통정체가 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자, 사고 소식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경북 영덕에서 있었던 지하탱크 질식 사고 때 네.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석 때 되면 한국인 근로자들은 다 이제 고향을 가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는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335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요. 이런 추석을 앞두고 이런 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께 발생한 사고고요. 네. 경북 영덕군의 한 오징어 가공업체 지하 탱크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 배관이 막혔다 그래요. 그래서 예. 이걸 뚫으려고 이제 외국인 직원 한 명이 이제 들어갔다가 쓰러졌고, 이걸 보고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도 들어갔다가 또 쓰러지고, 자,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2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다가 이분들도 이제 다 쓰러져 버린 그런 그 상황이 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이 좀 가공 이후에 남은 그 오징어 그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상해서 유해가스가 이제 많이 발생했던 그러게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어저께 그나마 한 분은 좀 그 병원으로 옮겨서 중상 상태긴 하지만 생존 가능성이 없잖아 있었는데 예. 오늘 그 새벽에 또 이분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전원이 다 사망을 한 그런 그 사고고요. 안전장비 없이 작업에 지금 투입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뭐 지금 경찰 쪽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어쩌면 오늘 오후 정도에 그 가공업체 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올 들어 유독 A형 간염 환자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주요 원인이 조개젖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많아도 너무 많아진 거였죠. 그러니까 그렇죠. 올해 그 A형 간염 신고 건수가 지난 6일 기준으로 14,000여 명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7.8배나 증가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질병관리본부가 그동안 발생한 집단 그 감염 사례들에 대해서 한 26건 정도인데 역학조사를 이제 시행을 했고요. 80.7%에 해당하는 21건에서 조개젖을 섭취를 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조개젖 제품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 10개 정도 제품이 이제 주로 이렇게 감염이 된 거로 드러났는데 이 가운데 9개 제품이 중국산이라 그럽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 중국에서 수입한 이 조개젖에서 대부분 지금 바이러스가 발견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이 화재 현장에서 모자의 시신이 발견됐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모자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거의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어쨌건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5시 22분께 충남의 그 한 아파트 5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소방대가 이제 출동을 해서 40여 분 만에 일단 진화를 했고 화재 현장 거실 바닥에 문이 천장 쪽으로 열려 있는 냉장고가 이제 발견이 된 거고요. 네. 그 냉장고 안에 모자 관계로 보이는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로 추정되는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아, 겁니다. 냉장고 안에요? 네. 예. 보통 글쎄요. 이게 불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면 문을 닫았겠죠.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던 거로 봐서는 뭔가 이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저런.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불이 난 아파트에 일단 뭐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또 인화성 물질이 또 집안에 뿌려져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뭐 방화를 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 조금 더 정확한 조사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조사가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생활 속에 드론의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네. 북부지방 산림청이 임산물 불법 채취를 단속하는데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산에 올라가셔서 뭐 등산하고 내려오시는 길에 뭐 사실은 이렇게 뭘 좀 채취를 많이 해가지고 오시잖아요. 네. 별 생각이 이제 없으시잖아요. 이게 뭐 개인 소유도 아니고 하니까 뭐 국가 소유고 하니까 뭐 내가 이렇게 채취해도 관계 없겠지라고 해서 주로 이제 고령층들이 이제 많이 채취를 해가지고 맞아요. 나오는데 이거 다 모르고들 많이 불법입니다. 하세요. 예. 예, 뭐 할머니들 뭐 이렇게 뭐 보이면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는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는 드론까지 지금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림사범수사대하고 산림보호지원단 쪽에 드론을 무려 28대나 보급을 한답니다. 네. 자, 그래서 가을철에 주로 이제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많이 열리잖아요. 열매들이. 예, 뭐 밤도 열리고 뭐 도토리도 열리고 이런 거 많이 이제 가지고 오시는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6일부터 지금 이제 집중 단속에 이제 들어갈 이제 계획인 거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고해상도 드론까지 투입을 한다 아하. 그럽니다. 누가 자, 그래서- 다 채취해 가는지 다 환히 들여다보겠다는데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생각보다 이게 좀 형량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예. 예, 그래서 뭐 고향이 내려갔던 길에 뭐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가 뒷산에서 채취하는 정도 괜찮겠지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 예, 세상에 아셔야 될 것 공짜는 없는 거죠.
예. 네. 자, 올해 서울 도시 건축 비엔날레 행사가 펼쳐질 때 네. 국내에 있는 그 대사관들 6곳이 시민들에게 개방된다면서요? 예. 2019 서울 도시 건축 비엔날레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게 기획이 된 겁니다. 네. 오픈하우스 서울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영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 캐나다, 이집트 6개 주한 대사관을 이제 시민에 개방을 하기로 한 건데 네. 사실은 이 대사관들이 다 좀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건축물들입니다. 뭐 이 지금 주한 미국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미국 대통령들이 좀 많이 또 이렇게 거기 들리고 그래가지고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머물다 가기도 했죠. 예, 한옥하고 서양식이 이렇게 결합된 이제 그런 거로 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국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사관 중에서 가장 오래된 대사관입니다. 예, 예. 무려 169년이나 된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석조전 고정이 석조전 지을 때 영국 건축가 초빙했고 뭐 이제 이 연관지어서 이제 지어진 그런 거고요. 네. 1961년에 완공된 프랑스 대사관 역시 김중업 씨 근대 건축계의 거장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그분이 이제 설계한 것으로 또 굉장히 유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어떤 그 역사도 좀 담겨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관심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20일부터 29일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만 이번에 개방이 된다고 하니까요. 예. 예, 이거 빨리 좀 신청을 좀 미리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개방은 20일부터 29일까지고 사전 신청은 16일이요? 16일 오후 2시부터 그 오픈하우스 서울 웹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기억해두고 또 메모해 둬야 되겠네요. 월요일입니다. 16일 월요일. 오후 2시.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구경하고 싶은데요. 혹시 그러게요. 관심 있는 네. 분들 이 알람을 좀 해놓으시죠. 월요일 1시 반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추석 연휴 앞두고 오늘 문자 주제는 좀 포괄적으로 고향 가는 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금 출발하신 분들 그곳의 교통 상황 정보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최종옥 씨는 고향은 서울인데 나이 드신 어머니 뵈러 경기도 이천 밤 12시쯤 출발하려고 하신다고요? 이천 가는 길도 좀 많이 밀릴까요? 너무 늦게 출발하시는 건가? 예, 진원섭 씨. 올해 어머니께 며느리 선물해 주려고 장가 드신다는 거군요. 예,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3074님, 시동생이 횟집을 해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명절 하시랴 대목 장사 하시랴 정말 바쁘시다고요. 이젠 횟집에서 발을 떼셔도 될 텐데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나이 드셔도 왜 이렇게 편치 않는지 점점점 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이 시동생과 같이 사시나 봐요. 이 댁은. 6710님. 고향하고는 가까운 데 살아 걱정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딸이 기차표를 끊지 못해 이 수업 끝나고 늦게 버스를 타고 온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따님 걱정 때문에 또 이 추석이 좀 마음이 불편하시겠네요. 편히 잘 오기 바라고요. 따님께 선물 좀 주세요. 고생하셨다고. 모바일 커피 쿠폰 6710님께 드리고요. 1663님. 부산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다고요. 추석 당일 빼고 회사에서 추석 쇠는데 일요일은 원래 쉬고 남은 휴가 추석 앞뒤로 붙여서 빨간 날 다 쉬신다고요. 부모님이 영주에 계신데 갈까 말까 했는데 아직도 말이 없으시다고요. 예, 어쨌든 부산에서 연락을 주신 분이고 8111님 고향 가는 길이 그립네요. 지난해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전북 부안이라는 산들 바다가 우거진 곳으로 해마다 갔어야 했는데 올해는 명절 전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또 가고 싶어요. 부모님 그립습니다. 하신 문자 주신 분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 주세요. 고향 가는 길. 교통정보도 좋고 또 고향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또 콩 게시판 이용해서 문자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로 이 방송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 유튜브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문자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또 추첨되신 분들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준비되어 있습니다. 3시 21분 됐습니다. 지역 소식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대구로 가봅니다. 최은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예, 지금 대구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대구는 오늘 하늘 대체로 흐립니다. 낮부터 밤사이 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26.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고요. 활동하기는 무난합니다. 그렇군요. 대구에서 오페라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면서요? 네, 공연 문화도시 대구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인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지난달 28일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7주년을 맞는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요. 다음 달 13일까지 대구 오페라 하우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네. 올해는 처음으로 유럽과 아시아 예선을 거친 8개국 18명의 성악가들이 경연을 펼치는 제1회 대구 국제 오페라 어워즈가 진행됐고요. 또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아니 그 축제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난달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8월 28일 개막했는데 10월 13일까지요? 네, 길게 40일 아이고. 이상 지속됩니다. 상당히 긴 축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페라라고 하면 고급 공연이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시민들이 쉽게 오페라를 접할 수 있도록 이 오페라 공연을 관람하기 전에 이 오페라 평론가들과 작품을 미리 공부해보는 이 오페라 오디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거 아주 필요하네요. 네, 지난주 메인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공연을 앞두고 이 많은 시민들이 미리 작품을 만나보기 위해서 대구 오페라 하우스를 찾았는데요. 예. 현장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 대구 오페라 페스티벌 개막작이 도니제티의 대표작인 람메르모의 루치아예요. 그래서 프리뷰로 기존에 나와 있는 영상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작품이 어떤 것이다 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3막 구성입니다. 3막 구성이고 이 루치아의 좋은 점은요. 3막 2장과 3장에서 엄청난 감동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반주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여기부터는 파발레타예요. 루치아가 하얀 잠옷에 피를 묻힌 채로 정신이 나가서 나타나죠. 그래서 긴 노래를 부르죠. 오페라라는 장르 자체가 되게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아예 몰랐고 저희가 알아볼 그런 것도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내용이라든가 뭐 이렇게 음악적인 요소 같은 것도 다 새롭게 알게 돼서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 이 오페라 한 편을 그냥 감상하는 기분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리아는 귀에 익숙하지만 이게 어느 작품에 나오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렇게 알고 가면 그 작품 관람할 때 좀 더 몰입할 수 있겠죠? 네, 저도 사실 오페라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평론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DVD 영상도 보니까요. 이 줄거리나 감상 포인트를 알 수가 있어서 훨씬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네. 또 이 오페라 오디세이 프로그램은 해당 메인 오페라가 무대에 오르는 주에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이 되는데요. 대구 오페라 하우스 홈페이지와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면요.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어서 이 오페라를 처음 접하거나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설명해 주신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외에 어떤 공연들이 이번 축제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메인 오페라 푸치니의 숨겨진 명작인 라 론디네가 19일 국내 초연으로 선보이고요. 네. 또 국립오페라단과 합작으로 선보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인 1945 그리고 광주 시립오페라단과 합작한 이 베르디의 명작 오페라 운명의 힘도 이어집니다. 네. 이 밖에도 소극장 오페라 4편도 대구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는데요. 올해 축제에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과 또 새로운 기획으로 가득해서요. 이 오페라 공연들이 정말 기대가 된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겠어요. 참 많았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평소에 오페라에 관심이 많아서 오페라 하우스 별관에 구경을 왔다가 오페라 DVD라든가 블루레이를 좀 구입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도니체티가 벨칸토 오페라의 아주 대표적인 작곡가인데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됐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람메르모어 루치아 보기 전에 미리 줄거리나 이제 음악적 요소들도 다 설명을 미리 해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서 공연이 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피아노 쪽을 좋아해서 오페라는 잘 못 접해봤는데 오늘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이제 뭐 벨칸토 형식에 대해서 또 잘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 오페라라는 장르 자체가 이렇게 좀 괜찮은 장르라는 걸 알게 돼서 또 앞으로도 많이 접하게 될 것 같아요. 옛날 성악가, 유명한 성악가를 다시 만나뵙게 돼서 듣게 돼서 되게 좋았고 옛날 분들이 확실히 노래를 더 잘 아는구나 좀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뭐 저희가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오페라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그런 걸 이제 저변 확대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참여한 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요, 또 야외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페라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네. 14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이시아폴리스 광장에서 광장 오페라 사랑의 묘약과 라보엠이 펼쳐집니다. 예.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은아 리포터 소식 고맙습니다. 아유, 야외 그 오페라 공연 더욱더 낭만적일 것 같네요. 이 푸치니의 유명한 라보엠, 또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이런 오페라를 좀 구경하시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릉으로 가볼까요? 최정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강릉 날씨부터 전해주세요. 네, 강릉 지역 현재 기온 21도 보이고 있고요.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체감상 더 선선하게 느껴집니다. 비가 오고 있군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단풍이 곱게 물드는 가을이 왔습니다. 그만큼 걷기 좋은 때인데요. 이 산수가 어우러진 강원도의 풍경은 그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죠. 또 대관령을 비롯한 백두대간의 웅장한 산맥과 경포의 푸른 바다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이 강원도의 걷기 코스, 많은 이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요즘 강릉에서는 이 바다와 산을 직접 걸으면서 자연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걷기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강릉 바우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네, 저는 전남 광양에서 바오길을 걷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 한 코스 걷고 오늘 이제 안목해서 2코스 걸었는데 바닷가에 송림이 굉장히 길고 많아가지고 굉장히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해설사와 같이 걸었기 때문에 전설도 듣고 해서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시원하고 좋네요. 아주. 우측에는 이렇게 바다가 파도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소나무 사이로 걸으면서 조각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자주 걸어야겠어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고 이러면 머리가 띵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걷고 가면은 그게 하나도 없이 싹 사라져 버려요. 바다도 있고 숲도 있고 문화 유적지 이런 것도 많이 접할 수가 있고 바오길 5구간 정말 좋은 곳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주샹이라고 합니다. 너무 편해요. 거기가 날도 좋고 바다도 파랗고 즐기는 시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길도 좋지만 한국 길도 좋다. 걷는 게 최고의 운동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맑은 공기 마셔가면서 걸으면 얼마나 건강에 좋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됐을까요? 네, 이번 바우길 걷기 축제는 강릉시와 사단법인 강릉 바우길이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이 트레킹 코스는 2가지인데요. 총 16km를 걷는 바우길 5구간과 총 17km를 걷는 바우길 6구간으로 강릉의 자연과 문화, 또 역사가 공존하는 길을 따라 걷게 됩니다. 네. 바우길 5구간 하면요, 이 사천 해변공원을 시작으로 허균 허난설원 기념공원을 지나 남항진 솔바람 다리까지 이어지고요. 6구간은 솔바람 다리에서 시작해서 학산 오독대기 전수관으로 이어지는데요. 뭐니 해도 이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따라 걷는 코스이다 보니까 정말 힐링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러겠어요. 바다 따라 걸으니까 얼마나 또 시원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바우길이 만들어진 게 언제였습니까? 네, 바우길이 처음 난 건 지난 2009년도였는데요. 예. 강릉 출신 소설가 이순원 씨와 또 지역의 산악인 이기호 씨가 주축이 돼 개발한 21개 구간, 370km의 걷기 코스입니다. 구간의 대부분이 산과 바다, 호수를 끼고 있고 코스의 70%가 금강 소나무 숲을 지나 산림욕을 즐기기에도 최적의 조건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네. 바우길은 지난 201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야기가 있는 생태 탐방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 트레킹 코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꾸준한 길 개척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강릉 바우길 이기호 사무국장과 또 바우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반도를 한 바퀴 도는 이 코리아 둘레길을 활성화하는 사업이에요. 요 동해안 해파랑길 구간에 저희 사단법인 강릉 바우길하고 강릉시가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가 돼서 전국에 계신 분들한테 코리아 둘레길과 해파랑길, 강릉 바우길을 동시에 같이 알리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가장 강릉의 아름다운 역사 문화가 다 이 길에 다 포함되어 있고 아주 녹아 있는 중요한 이런 시점들을 다 통과하고 오는 길입니다. 걸어보니까 강릉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길이 바우길인 것 같아요. 바우길을 한번 걸으면 강릉의 모든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십시오. 예, 강릉을 많이 찾아주시고요. 강원도 바우길 최고 파이팅! 강릉 바우길 파이팅! 확실하게 알려주시네요. 강릉의 네. 모든 걸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바우길이다. 네, 맞습니다. 이 걷기 축제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네, 강릉 바우길 걷기 축제는 당일과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총 3가지 일정인데요. 네. 지난 8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1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강릉 바우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그래요? 바랍니다. 네. 해설사도 같이 가는데 정말 무료예요? 네, 무료입니다. 너무 좋죠. 그러게요. 네, 이 바우길이요. 강원도 사람을 가리켜 감자바우라고 이르는 데서 네네. 착안해서 이름 붙여진 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바우길도 강원도 사람들을 꼭 닮은 듯 싶습니다. 네. 이 투박하고 거칠어도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길. 그래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걷다 보면 길의 진정한 가치 또 삶의 의미까지도 되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강원도의 바우길 시간 나시면 꼭 걸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강릉에서 최정아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의 넉넉한 인심이 느껴지네요. 바우길 한번 여러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3시 32분 됐는데요. 문자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3368님, 외근 다니면서 거래처에 명절 인사하고 있는데 퇴근하면 바로 가족과 함께 시댁으로 출발할 거라고요. 이번 추석 땐 여느 때와 달리 명절 음식 최소화하고 또 시댁 과수원에 이 배 떨어진 걸 좀 줍고 쓰러진 벼도 얼른 묶어 세워야 될 것 같다고요. 이 태풍 링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가족 모두가 힘을 모으면 시부모님 속상하신 마음도 다시 좀 추스를 수 있겠죠 하시면서 추석 인사를 미리 보내오신 분. 1947님. 신랑이랑 싸우고 친정 가면서 입국 다물고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하셨는데 그 심정 이해합니다. 커피 한 잔 선물 드릴게요. 마음 푸세요. 처음 문자 주셨습니다. 4982님 내일 일찍 청주로 출발합니다. 고속도로로 갑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 사가지고 가요. 연세가 있으셔서 담그지 못하시고 전에 식당에서 드셨던 집에서 사가지고 갑니다. 맛있는 된장인가 보죠. 6867님 고향 가는 사람들 부러워요. 친정이랑 시댁이 집에서 10분 안에 있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하셨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신 거죠. 이 교통체증 경험 없으신 거잖아요. 7122님 첫째 아이가 8살인데 오늘 병원 갔더니 뱃속에 둘째가 지금 시댁 가려고 짐 챙기고 있어요. 아유, 굉장히 큰 추석 선물 몸에 지니고 고향 가시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122님. 자, 문자 계속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최영훈 씨. 네, KBS 날씨 정보입니다. 한가위 연휴가 이제 슬슬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미리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하늘 모습은 좀 흐린 편이죠. 지금은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쪽으로 비가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조금 더 지나고요. 또 강원 영동이나 남부지방도 밤까지 곳에 따라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 가량이고요. 이제 한가위 연휴 첫날인 내일 낮 기온이 오늘보다는 2, 3도가량 떨어져서 잠깐 기온이 소폭 내려갑니다. 하지만 한가위 당일인 금요일 다시금 기온이 오르고 맑은 날이 예상이 되는데요. 금요일 이후로의 기온 분포는 대부분 28, 9도 안팎으로 평년보다는 약간 높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 서해안, 남부지방, 제주 쪽으로 새벽부터 낮까지 곳에 따라 5에서 10mm가량 적은 양의 비가 좀 지날 수 있겠고요. 금요일 한가위 당일은 맑겠습니다. 그리고 낮 기온도 좀 올라서 서울 29도 등으로 잠시 더워지고요. 토요일은 오후쯤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정보센터에 일요일 이번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이때는 강원 영동으로 줄곧 동풍의 영향 때문에 비 소식이 들어있긴 합니다. 나머지 날들 대부분 무난하겠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간혹 비가 지나는 곳 있으니까 꼭 정보 챙겨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남해상과 동해상 천둥번개 예보도 있고요. 오늘부터 동해상, 내일은 남해상과 제주 모든 바다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세종, 대전, 제주 29도, 광주, 부산 30, 대구 31도 등으로 좀 덥고요. 동해안 쪽은 강릉 23도로 아주 선선한 편에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구름이 많고 모레는 맑은 하늘, 조금씩 변화되는 하늘 모습이지만 비교적 무난하게 연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3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였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이어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귀성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이 정체가 가장 심하겠고요. 내일 새벽을 지나 오후 7시까지도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 요금소에서 출발하신다면 부산까지 6시간 30분, 서서울 요금소에서 목포까지도 6시간 30분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고 마음도 들뜨기 쉽기 때문에 연휴 전 퇴근길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끝까지 양보운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체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입장 나들목 이후 28km 구간 길게 이어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도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 사이로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 춘장대 부근 터널 안 1, 2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 중이라 후미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 성수대교 부근으로는 3중 추돌 사고 소식이 있으니까요. 2차 사고에 주의해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각각 전자우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률이 61.4%를 기록하며 8월 기준 22년 만에 최고치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고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항의하는 릴레이 장외 집회와 삭발식을 벌이는 동시에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까지 거론하며 조국 임명 철회를 위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서울역을 찾은 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쟁의 언행을 멈추고 국민이 체감할 민생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형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창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원일보의 김광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창원에서 뜨거운 이슈는 뭡니까? 네. 세계에서 최고 높이라고 할 수 있는 이순신 타워를 건립한다는 건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우는 겁니까,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창원은 진해 벚꽃 축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순신 장군의 일본 해전 전성지 세 군데와 충무공의 후예인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장군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 1호가 전국 최초로 진해에 설치되었는데요. 네. 최근 창원시에서는 진해 지역에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높이 100m 규모의 이순신 타워를 건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00m면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네네. 정확히 이걸 세우려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년이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이 된 지가 10주년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허승우 시장이 통합 10주년을 맞아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뉴욕 자유의 여신상, 브라질 리우의 예술상처럼 창원시 브랜드로 이순신 장군 타워를 거대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네. 이것은 진해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아하, 진해에.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마창진 통합 10주년을 맞아서 이제 이걸 좀 해보자라고 예, 예. 이제 제안을 한 건데 예. 이게 이제 어떤 모양으로 될 거지? 100m 높이 그 모습을 좀 그려본다면요. 네, 이순신 타워를 짓겠다는 곳은 옛 군부대가 있던 곳입니다. 예. 네, 진해 대발령 제1 김태에서부터 타워까지 500m의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타워 내부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진해 앞바다를 볼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한 일부 시민들은 이순신 역사박물관과 해군 역사 전시관도 계획했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예. 참고로 이 타워는 2021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진해 군부대 있던 곳에 이 이순신 장군 동상 타워를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정상까지는 모노레일도 좀 설치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네네. 많이 만들다 보니까 뭐 200억 예산 뭐 들을만 하네요. 뭐 비용은 네네. 많이 만만치 않은 액수긴 합니다만은 네. 그런데 이게 단지 통합 그 10주년 기념하는 의미로만 이 사업을 좀 하자고 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 타워는 진해 앞바다와 그제 남해 앞바다까지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요즘 한일 관계가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상이 서 있는 방향에서 대마도와 일본 쪽을 바라보며 호령하고 제압하는 모양으로 조성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창진 통합 그 10주년 외에 이제 네네. 일본을 좀 제압하는 어떤 그 길의 의미를 좀 살려가지고 네네. 이순신 장군 동상을 좀 세워보자라는 취지라는 말씀인데 네네. 2021년 완공 목표고 들어가는 예산 200억 만만치 않은데 지역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역민들은 찬성과 뭐 반대가 나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네. 허승무 시장은 지역에서 활동 블로거들과의 얘기도 했지만 우리 지역민들은 그 의미를 건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고요. 예. 시민들은 문화관광 콘텐츠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일이다 보니 가급적이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분위기도 있고요. 예. 또 통영, 거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아하.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예. 아마도 건립이 된다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도 어쨌든 찬반 의견이 공존하는 이 사업인데 네네. 찬성하는 분들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죠. 네, 찬성하는 분들은 이 충무공 선양회를 포함한 모두 17개 단체에서 일제에 한가한 수많은 선열들의 어리숨승인 곳이고 네. 많은 성웅들 중에서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빼놓을 수 없다는 이유로 네. 이순신 장군 타워 건립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쪽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정의당 진해지역위원회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먼저 건립한 진해 해양공원도 아직 해양관광지로 성장하지 못했고 아하. 오히려 전망대로 인해 빼어난 경관을 볼 수 없다는 등 들인 비용에 대해서는 결과가 미비하다. 네. 아무리 또 영웅이라도 100m 조형물을 세우는 나라는 없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과 비교하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 겁니까? 네, 미국의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높이가 93m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거군요. 네, 100m면 세계 최고의 타워가 우리 대한민국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어쨌든 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뭐 실제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지 의문이다라는 네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밖에 다른 이유들도 있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최근 창원시에서 토론회도 있었다면서요. 네, 허승무 시장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블로그 8명과 이순신 타워 건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찬성을 하는 측은 마산 창원 진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얘기를 했고요. 반대 측은 토건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또한 중립을 지키는 중립측은 예정부지의 군부대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린벨트 해제 등 향후 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하, 이 군부대가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뭐 비행 안전구역 뭐 이런 것도 네네. 좀 설정돼 있어서 높이 제한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과연 이게 건립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창원시에서는 시민들이 창원시장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립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시민들도 관광 콘텐츠의 연계된 부분과 창원의 발전을 위해서 꼭 계획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또 창원시의 관점에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반대 측 주장도 만만치 않아서 뭔가 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예.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있는 중이고 예. 또 창원 시민들의 입장은 찬성을 하는 입장들도 많이 있어서 예. 여러 같은 성원에 입어서 곧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타워 건립하는 문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는 창원 소식이었습니다. 창원일보 김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셨군요. 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오늘도 박상현 맛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밤입니다. 네. 이제 곧 추석이고 네. 또 명절 음식에 이 밤이 들어가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들어야죠. 그래서 밤을 주제로 정하신 거죠? 네, 밤이 지금 우리 보통 추석에 가장 주축이 되는 음식이 일단 햅쌀이고 네. 햇과일들인데 좀 이르죠. 조금 일러요. 추석하고 보면. 예. 근데 이제 밤만큼은 8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해서 지금 한창 수확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차례상에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것 중에 가장 좀 제철 느낌이 나는 게 예. 이 햇밤이고, 그리고 제가 늘 여기 방송국 올 때마다 이렇게 지나오는 곳이 마포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밤섬을 보면서 오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밤 이러면서 그래서 또 겸사겸사 네. 오늘 밤을 주제로 네. 이제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추석 명절 음식 가운데 밤이 들어간 것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송편이 있죠. 송편. 네, 그 이제 소가 이제 그 피는 햅쌀로 이렇게 피를 만들어서 예. 그 소를 이제 밤을 넣는데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밤을 그대로 쪄서 알밤 그대로를 이렇게 소로 넣는 경우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밤을 이렇게 다져가지고 꿀하고 버무려가지고 그것을 소로 넣는 경우가 있고 저 둘 다 좋아합니다. 둘 다 너무 좋죠. 예. 예.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조금 고급스러운 게 이제 그 율란이라고. 이게 꿀에 재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 삶은 밤을 이렇게 다져서였는데 이때 그 잣하고 계피가루를 섞어줍니다. 잣과 계피가루, 네, 꿀. 그리고 꿀을 버무려 가지고 밤 모양 그대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로운 음식이긴 한데 우리 한과 중에서 아마 가장 고급스러운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또 뭐 없습니까? 또 이제 그 밤이 이제 충청도 지방에서 많이 나는데 충청도에서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밤을 가지고 충청도에서는 밤묵을 쐈어요. 네. 오. 밤에도 이제 전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맷돌에 그대로 갈아서 천으로 이렇게 걸러내면 밑에 이제 앙금이 가라앉거든요. 요 앙금만 이제 따로 풀을 쓰듯이 걸쭉하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틀에 넣으면 묵이 되는데 이게 도토리 묵이나 메밀묵하고는 또 비교되지 않을 정도. 훨씬 더 고급일 것 같은데요. 그럼요. 훨씬 고소하고. 먹어보지 못했어요. 여태. 예. 아유, 밤으로 만들 수 있는 먹을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밤의 원산지가 뭐 우리 밤, 네. 일본, 중국, 미국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밤만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 밤나무는 우리나라 자생종이고 우리는 선사시대 때부터 밤을 먹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고 특히 우리 이 토종 밤들이 식감이 좋고 네. 그리고 밤 특유의 향과 단맛이 강해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품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또 7, 80년대에는 일본으로 그 우리 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일본으로 수출할 정도로 네. 그 품질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이 밤은 전 세계 어디서나 다 좋아합니다. 정말 모든 대륙에서 다 좋아하고 길거리 음식으로도 또 유명하죠. 정말 그래서 이게 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겨울에 군밤 장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일본 뭐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에도 많이 나옵니다. 겨울에. 예. 저는 이제 지난 겨울에 이 포르투갈 여행을 하면서 예. 길거리에 군밤 장수가 있길래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예전에는 저 어릴 때는 한겨울에만 이 군밤을 팔았는데 네. 요즘은 사시사철 다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이렇게 보관 시설이 잘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사시사철 밤을 이제 가을에 수확해서 1년 내내 벌레 먹지 않고 썩지 않도록 네. 보관하는 게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사시사철 가능한 이제 일이군요. 군밤 장수를 만날 수 있는 예. 거죠. 네. 앞서 밤 생산량이 많은 충청도 그 중에서도 이제 공주의 정한밤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뭐 다른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더 유명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이게 뭐 어떤 흙의 영향일까요? 그런 것도 있고, 예, 지형적으로 정안면, 공주시 정안면인데 이 정안면 같은 경우에는 산들이 대부분 400m에서 600m 정도로 크게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야트막한 예, 산들. 그리고 사질토라 그래가지고 모래흙이 많습니다. 사질토예요. 예, 사질토.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 빠짐이 좋은 거죠. 네. 물 빠짐이 좋은데다가 이게 밤나무가 성장하는 데는 일조량이 많아야 되는데 대부분 비탈에 이렇게 심어져 있다 보니까 풍부하게 햇볕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교차가 커야 됩니다. 이 단맛이 나는 과실을 얻기에 제일 좋은 것은 일교차가 커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일교차가 큰 지역일수록 과실들이 단맛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안밤 같은 경우에는 밤농사에 밤나무 재배에 적합할 뿐더러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이 과실의 단맛이 네. 좋아지죠. 밤이라고 다 똑같은 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한 입 딱 깨물었을 때 네. 단맛이 느껴지는 그 밤을 맞습니다. 먹고 싶은데 정한밤 실제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많이 뭐 답니까?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안에서 나온 거라고 다 이렇게 이제 같은 거라기보다는 예. 꼭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품종을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뉘죠? 옥광이라는 품종과 예. 대보라는 품종이 있거든요. 옥광, 대보 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옥광이라는 품종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개량해가 토종밤과 그 수입 품종을 이렇게 개량해가지고 우리 토종밤에 가장 가까운 밤을 이렇게 품종 개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옥광밤은 크기는 중간 정도인데 네. 단맛과 그 특유의 노란색과 이 질감이 너무 좋은 밤입니다. 우리나라 식감, 네, 질감, 식감이 식감. 이렇게 탁 깨물면 부드럽게 바스라지는 거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너무 식감이에요.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옥광은 굳이 이렇게 정한 면이 아니더라도 뭐 저 충청도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옥광밤은 꼭 기억하셨다가 품종을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옥광 다음으로 대보라는 큰 대자에서 알 수 있듯이 옥광보다는 좀 큽니다. 밤 아래 예. 크기가 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대보를 선택하시는데 맛은 다른 밤에 비해서는 너무 좋지만 괜찮지만 옥광에 옥광만은 비해서는 못하다. 약간 싱거운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밤의 지조는 옥광밤이다. 네, 이렇게 옥광입니다. 기억하면 네. 되겠군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일부러 옥광을 좀 찾아서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처음 좋을 것 들었거든요. 같습니다. 네. 옥광밤 너무 기억해둬야 될 것 맛있습니다. 같습니다. 아유 얼마나 맛있으면 너무 맛있다고 이 마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추천을 하시네요. 이제 시장에 가면 밤 많이 팔 텐데 네. 좋은 밤 고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견과류나 곡물 같은 것을 보시면 다 이렇게 겉껍질에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겉껍질에 쌓여져 있는 것들은 그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씨앗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조물주가 애초부터 겉껍질,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겉껍질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겉껍질이 있는 과실들은 무조건 고르실 때 이쁜 걸 고르시면 됩니다. 윤기가 자르르 예, 흐르고 윤기가 있까 형태가 잘생긴 고르고 거. 예, 잘생긴. 왜냐하면 그것은 이 겉껍질에 쌓여 있는 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쁜 걸 고르시면 됩니다. 사람은 간혹 외화 내빈일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밤은 안 그렇군요. 예, 곡물과 견과류는 무조건 이쁜 게 좋은 겁니다. 이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곡물과 견과류는 겉이 예뻐야 네. 된다. 예,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많이 들어왔을 때 이게 가끔 벌레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소금을 넣어가지고 소금을 한번 씻어가지고 씻어서 이걸 다시 이제 건조시켰다가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보관하시면 이게 보통 안에 벌레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벌레가 이제 그냥 보통 상온이나 실온에 두면 벌레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소금물에 이렇게 재워두면 벌레가 더 이상 번식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금물에 재워놔야 돼요? 소금물이 좀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강하게 한 1시간 정도? 30분 정도. 네, 30분 정도. 강하게 이렇게. 강한 짠맛에 30분 정도. 그렇게 두셨다가 이제 다시 체에 걸러서 베란다 같은 데 두셔가지고 말리신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김치 냉장고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장을 오래 할 수 있는 거. 근데 너무 바짝 마르면 또 나중에 꺼내 먹을 때 이게 좀 많이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해서 또 특별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밤 보관 방법. 그냥 이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밤을 많이 먹으면 진짜 살이 많이 찝니까? 밤 많이 먹으면 뭐 뭐든 많이 먹으면 살찌겠죠. 물론 그런데. 근데 밤에는 이제 물론 탄수화물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밤에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 칼슘, 비타민 등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밤 막걸리도 꽤 맛있더라고요.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밤 달달하고.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밤에 향도 있고 특유의 단맛이 좀 있어가지고 추석에 과일이나 이렇게 다과류랑 같이 이렇게 곁들여 드시면 한두 잔 정도 이렇게 기분 좋게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잔 생각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박상현 맛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면서 0761님 공주에서 시방 밤 수확하고 있어요. 너무 더워요 하셨는데 공주밤 얘기했는데 또 밤 딴다는 문자까지 보내주셨어요. 자, 고향 가는 길 문자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가운데 0318님 고3 쌍둥이 아이들 때문에 저는 집에 신랑만 속초 시댁에 갑니다. 음식만 많이 포장해서 보내려고요. 신랑의 안전운전 기도한다고 하셨고 1324님 추석 앞두고 딸이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어요. 이번 추석 더 행복한 추석이 될 것 같다고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또 0714님 내일 시댁 간다고요. 만삭이라 시어머니께 먹고 싶은 거 해주신다고 하는데 잡채가 계속 먹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기대된다고 하셨네요. 자, 오늘 모두 행복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라디오 전국 일주는 추석 특집으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맛따라 전국 일주, 길따라 전국 일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20분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가는